회사 다니랴, 집안일 하랴, 장도 보느라 바쁘시죠? 공인중개사 초단기 합격은 경록!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든 것은 소속공인중개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명칭상,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니까. 중개대상 표시광고하는 행위. 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디귿, 중개대상 매매업, 이건 금지행위죠. 할 수 없고. 자, 리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뭐예요?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지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죠.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 행위 중 자격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을 6개월이다. 이것만 찾아라. 잘 모르겠으면. 자, 2, 3 중에 상당히 무겁죠? 이게 6개월이에요.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자 3, 인장 위반 3, 확인 설명 근거자료이고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요거 기억, 요것만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점 효과에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에 폐업 신고한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경우 지위 승계한다. 이 폐업 신고한 개업공개사와 다른 개업공개사, 이거는 연결되면 안 되죠. 이건 승계가 되는 게 아니죠. 1번 틀렸고, 2번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적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자, 봅시다. 거짓 정보를 공개, 이건 업무정지죠. 업무정지입니다. 자,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처분일 이렇게 되죠. 과태료가 업무정지는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승계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하다는 경우 폐업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경우 6개월이 아니고 뭐죠? 1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3번도 틀렸고, 4번에 재등록 개업공개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하다는 위반행위로 이유로 행정처분할 때 폐업기간 폐업사유 고려한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다 틀렸고요. 5번입니다. 자, 과태료 부과 한번 받고 다시 폐업신고하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 경우에 처분 효과는 1년간 어떻게 승계되죠? 과태료 부분은. 이거는 4월 1일과 3월 1일이니까 1년 안쪽이죠. 승계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회사가 행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등록증은 등록 관청에서 하는 거고, 자격증을 교부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고요.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에 대한 협회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일단 봅시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이죠.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해서 주목한다. 그런데요, 지체 없이 국장에게 이렇게 된 거죠. 지체 없이 국장에게. 협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종료 후, 자, 매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 어디다가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이렇게 됩니다. 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 자, 홈페이지에 게시 이렇게 됐어요. 잘 보세요. 뭔가 다 틀린 건지.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가 아니라 일간신문 또는 협회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렇게 된 거죠. 3번에 협회 창립 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 회원이 참석해야 된다. 자, 특별시, 광역시. 자, 서울에서는 100, 특별시, 광역시는 얼마예요? 20 이렇게 되죠. 자, 공제규정에는 채무적립 비율을 100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게 구분하며 별도 회계로 관리된다. 5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공유사법 영상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증유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자, 이거는 다른 데서 보면 이거 취득 부담 조세 제외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적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의무로 한 거예요. 제외된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적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사실은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적어도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안 적어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의제기가 지금 돼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이거를 요것도 틀린 거 아니냐. 등나서 다우순 처리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는데 저는 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증유 세율은 제외된다. 이렇게 원래 이제 규정상 그랬어요. 그럼 제외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적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만든 뜻이냐라고 지금 저는 이제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 일단 맞다라고 저는 그냥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중개대 선물에 대해 개업공개사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적는다. 자, 환경 조건은 자료 요구 사항이죠. 매도 임대에게. 자, 그 다음에 중개대 선물에 대한 법전 사건인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된 물건의 권리관계 사항 내에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료를 어떻게 돼요? 자료를 요구하여 적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틀렸고 기억, 니은 이렇게 됐을 때는 답은 어떻게 한다? 2번 이렇게 된 거죠. 옳은 것은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개사의 민청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미등기 건물은 민청 대리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미등기 건물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죠. 중개 대상물이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대리 대상 될 수 있죠. 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번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 매수 신고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포기하는 행위 이것도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는 속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소속공개사도 매수전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다 틀렸네요. 자, 일단은 4번에 매수전 대리인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리인 등록해야 된다. 이건 뭐죠? 지방법원장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틀렸고 개업공개사는 매수전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본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요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 자가 그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교재는 있는데 제가 강의는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여기 답은 2번 부분에서 다중주택인 경우 취득하여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 여기서 다중주택은 제외한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요.
다중주택은 일단 이때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이 다중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안 했던 부분이 있대요. 여러분들 교재를 읽은 분들도 아마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거의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요번에 다음에도 35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거래 부분은 강의를 안 한 부분도 아마 나올 거예요. 시행령 신규칙에 제가 저쪽 구석 같은 경우는 강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고 만약에 공부 안 한 거 한 2개 정도 나온다 그랬죠? 건너뛰라. 두 문제 정도는 건너뛸 각오를 하고 문제를 일단 풀어줘야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요거 2번 이 다중주택은 일단 제외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예외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죠. 자, 갑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과 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임대차인데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문제입니다. 3억 원이니까 당연히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고요. 6천 초과 30만 원 초과 이렇게 됐으니까. 자, 보증금이 증액되면 단독으로 신고된다. 자, 증액됐을 때 단독이 아니라 이건 공동이에요. 공동으로 신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을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거 거꾸로 하면 좀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신고하면 전입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립니다. 어쨌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자, 임대차 계약 신고하면 어떻게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본다. 디귿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4번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토지를 매수하는 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냈습니다. 자, 장사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법인 묘지에 자, 요것도 사실은 강의를 좀 안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마 요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장사법 문제가 좀 광범위하게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네요. 자, 법인 묘지에는 폭 4m 이상의 도로와 도로로부터 각 분묘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된다. 3m가 아니고 5m예요. 5m. 아마 이거는 건축법의 도로 3m 이걸 아마 생각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3m가 아니고 5m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틀린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매매 계약의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네요. 자, 일단은 자연인이고 뭐 여기서 공동중개 아니다라고 일단 했는데요. 자, 3번에 보면 뭐죠? 거래 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 자, 무효, 그다음에 취소, 해제가 됐을 때 거래 당사자 뭐예요? 공동 신고였죠? 개업공개 신고 의무 없어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죠. 매수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 매수청 대리인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자, 일단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매수청 대리 부분에서 자, 1번에 최선순위 외의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없이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했는데요. 1번이 일단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잘 보세요. 배당 요구 없으면 자, 일단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배당 요구 없이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봅시다. 배당 요구 일단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거죠. 전세권은 등기된 권리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없이도 일단은
당연히 없이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제 배당 요구 없는데 최선순위 왜 전세권자죠? 자, 여기서 요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최선순위 외라도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다면, 자, 최선순위 외라도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다면 배당 요구 없다면 소멸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면 소멸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면 소멸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으면 최선순위가 아니더라도 자,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부분이에요. 이거는 되게 좀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면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과례대로 숫자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외국인이 토지 매수하는 게 계약에, 자, 매수를 계약에 하면 30일이죠.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취득 신고가 아니고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 계약에 의한 부분이죠. 60일 이렇게 되죠. 상속은 계약 외원이니까 6개월. 그래서 30, 66 이렇게 된 거죠. 30, 66 이게 3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을 했네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맞네요. 당연히 하죠.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매매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허가를 받기 전이에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원칙상으로 일단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민법상 판례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없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매매 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규칙서에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디귿도 일단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자, 3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네요. 자,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일단 이것도 맞죠. 자, 리은의 신고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1개월이 아니고 뭐예요? 2개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하나의 유변하게 대하여 임의사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각각 했죠. 그럼 어떡한다? 최초로 신고한 자 이렇게 되죠. 자, 최초로 신고한 자. 그래서 틀린 거,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뭘 찾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죠. 니은, 디귿,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집합 건물을 매수하는 의뢰인에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에 따른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민법에 다 있는 거죠? 민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재교재 없어도 당연히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1차 합격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은 강의하지만 집합건물법까지 강의하진 않거든요. 뭐 다른 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 나오는 것은 일단은 까먹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기본적으로 출제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 맞고요. 자, 5번에 자, 5번 잘 보세요.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자, 일단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 감각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구분 소유자 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 집회 결의 이렇게 하면 잘 알리죠. 전원의 집회 결의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앞과 뒤가 이렇게 보면 감각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보죠.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보호법에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네요. 기억에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보호법 준용한다. 이거 당연하죠. 맞고,
근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용도. 자,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틀렸고, 자,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인정되는 소유임차인의 소유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 필요한 배당 채권에 해당한다. 임차권 등기 없고 그냥 최우선 변제죠. 배당 채권에 배당 요구 해줘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이 뭐예요? 틀린 것은 니은 하나. 자,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것이 있네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수 관리자가 지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은 분묘기지 승계에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일단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약정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하고 분묘기지권자가. 근데 그 약정은 당연히 승계인에게도 어떻게 돼요? 승계인이 분묘기지 승계인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제사를 또 거기서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미친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니은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유사 관습상 물권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적인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아예 허락 없이 했다면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거래신고되는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봅시다. 1번에 한번 보죠. 허가 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7일, 이것도 금방 보죠? 7일이 아니고 뭐예요? 5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보죠. 23년 10월 7일 갑은 친구을과 X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을을 수탁자로 하는 명시탁 약정을 체결했다. 개업공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일단 명시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명시탁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일단 갑과 을과의 명시탁 약정 무조건 어떻게 된다? 무효이다. 맞죠? 무효죠. 맞죠? 동그라미 X가 아니고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X부동산 소유자가 갑이라면, 자, 명시탁 약정에 기하여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법 원인급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맞는 내용이고, 요건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죠. 뒷에서 보면 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명시탁이라면 병이 그 약정을 알았다더라도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을은 유액의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이게 계약명시탁이에요. 을은 명의 수탁자죠. 얘는 명의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 병이 몰랐다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미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디귿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 두 개, 기억 니은 두 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40문제를 다 일단 풀어봤는데요. 이번 문제는 쉬운 듯 하면서도 되게 까다롭고 1차 합격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던 민법 문제까지도 냈던, 이거는 내년에도 똑같은 추세로 나갈 거다 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내년 대비를, 자, 일단 35회 대비를 이걸로 근거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경록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